유성수의 블랙박스입니다. 자, 어제 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 이전에 지난 그 며칠 사이에 보게 되면은 증권사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러한 분석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증권사의 예상과는 달리 금리 동결이 됐는데요. 자, 이 증권사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 리포트가 나온 어떤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제 그 금통위 회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김중수 총재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신 바와 같이 글로벌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이고, 그리고 선진국이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원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 즉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가 크게 나타났는데, 자, 최근 들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반등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환율 방어 측면에서 금리 인하에 그러한 어떤 욕구는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는 그러한 여지를 남기면서요. 자, 위원 전원이 찬성했던 것은 아니고 일부 몇몇 분들은 금리 동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증권사에서는 금리 인하 전망이 계속 나왔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 좀 금리 동결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우세했습니다. 채권 운용 종사자 200여 명 중 대략 53%가 기준금리를 동결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자, 이에 반해서 자, 이 모 뉴스 기사를 참조를 해보니까, 자, 12일에 삼성증권, 현대, 하나대투, 유진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많은 증권사들이 금리 인하를 많이 리포트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증권사 쪽에서는 금리 인하를 왜 이렇게 좀 원하는 것일까요?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채권 쪽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이 증권사 같은 경우 최근에 자산 본인 자기 자본 운용의 채권 비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자,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자,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커지면서 채권 투자 비중이 크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심지어 우리 사주 직원들한테도 대규모로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자기 자본을 3조 원 이상으로 맞췄었죠. 그러면서 자, 이 자본시장 개정안에 통과가 되면은 프라임 브로커리지 같은 종합금융투자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 증권사와의 기대는 달리 좀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대형 IB, 인베스트먼트 뱅킹, 이러한 부분을 쏙 뺀 나머지만 자본시장 개정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자기 자본을 3조 원으로 맞췄던 빅5 증권사, 대우증권, 삼성, 현대, 우리투자증권, 한국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미리 유상증자로 해서 끌어놨는데 그 돈을 굴릴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 법안이 잘 통과가 됐으면은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 투자은행 쪽으로의 방향을 잡았을 텐데, 그러한 부분이 많이 위축된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남는 돈 가지고 가만히 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채권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채권 투자라고 하는 게요, 자, 이 장기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평가 이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이 채권 평가 금액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 이 증권사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좀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이것이 리포트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증권사에 쌓아둔 현금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부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어제 재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을 했는데 시장에서 유통되는 국고채 3년물의
금리 수준이 대략 한 2.6% 수준입니다. 기준금리보다도 낮게 국고채가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국고채를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기준금리보다 낮은 국고채 3년물의 지금 수익률 수준은 왜곡된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다음 달에도 또 기준금리가 동결되게 될 경우에는 이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미국의 국고채도 미국의 채권들도 지금 수익률이 점점 상승하는 그런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채권 금리가 국고채 금리가 하락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채권을 사뒀는데 그리고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3조 원을 맞춰놓기 위해서 남아둔 현금으로 채권을 사놨는데 그게 잘못하면 손실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증권사들은 그걸 손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까요? 자, 그 돈이 이제부터 어디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고요. 자, 수급 측면에서는 금융투자 쪽이 바로 그 증권사의 수급 주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제 생각에는 증권사가 조만간에 만약에 국고채 금리가 상승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채권 투자한 부분을 줄이면서 주식시장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시나리오를 우리가 자금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